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에 이게 제일 국민의힘이 주력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 대장동 게이트. 요즘 뭐 그 도보로도 저기 청와대까지도 갔다 오고 특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분명히 지금 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총력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특검을 어떻게 하나? 지금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전략 중에 특검 받아낸 게 김성태식 단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니면 과거에 그 박영수 특검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 받아냈던 그 이간질 방식이 있고, 실제로 이간질이 맞지.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정말 찬성해라.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김성태식 단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대선 앞두고는 일어나기 힘들고, 네. 오히려 민주당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제 그걸 받아들일 테고, 지금까지 여유 없는 상황에 민주당이 어쨌든 안 할 테니까 이걸 여론전으로 계속 펼쳐나갈 수밖에 답이 없다. 여론전으로. 그리고 그 와중에서 민주당이 말했던 것들 모순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도 보면은 뭐 서른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이재명 지사의 당선을 매우 바라지 않는 그런 구속 가능성 얘기까지. 구속, 나 깜짝 놀랐네. 구속 가능성 그쪽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다음 총선 출마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세게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좀 협조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그럼 당에도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 당에 제보는 건데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원내지도부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열받은 내용들. 그러니까 꼭 대장동과 연관 없어도 뭐 그분의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었던 점들 이런 것들만 보내주고 계시고 그런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힘 게이트다로 시작을 해서 달려왔는데, 근데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되는 게, 국민의힘 게이트면 빨리 특검해야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왜 특검을 안 해? 국민의힘에서 하자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인사로 이제 분류된 사람들이 보면은 뭐 최재경 수석도 있고 그리고 뭐 곽상도 의원 당연히 그 국민의힘 인사로 분류했을 테고, 그 외에 이제 누가 그럼 국민의힘 인사냐라는 것인데, 뭐 솔직히 남욱 이런 사람은 솔직히 청년이 부위원장 뭐 이런 거는 그건 아니고. 내가 솔직히 당대표로서 말씀드리지만은 청년이 부위원장은 그냥 속된 말로 당비 많이 내는 자리 정도로 인식되지, 그게 뭐 실권이 있거나 당내 인사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한 그런 당원이다 이 정도의 의미인 자리이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우리 당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저번에 그 50억 클럽 그 공개된 거 다른 인사를 봤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자료에서 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사설정보지에서 나온 거를 사설정보지. 발췌해서 이제 보내준 건데,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4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명단과 비슷하긴 한데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좀 내용의 실체는 좀 파악해봐야 되는 거고, 다만 뭐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지, 언론인들도 다 그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박수영 의원은 그걸 왜 깠대?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명단에 중요한 거는 권순일, 박영수라고 본 거겠지. 권순일, 박영수 때문에 깠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근데 그래도 6명 중 2명만 까면 이상하니까 다 이제 깐 건데. 아니 왜냐면 일단 그거 나오면 민주당에서 당연히 국힘 게이트라고 어쨌든 프레임에 짤 거 뻔한데, 그렇지. 실제로 어찌 됐거나 박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 많으니까, 나는 그날 아침에 오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명단을 깐다는 얘기를 들어서 야, 오늘 메가톤이 터지나 보다 했더니 그러니까. 웬걸? 나도 그래서 이재명 지사 뭐 왜 측근이나 깠을까? 뭐 그런 분이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권순일 먹이를 대법관 주는 건가? 국민의힘 쪽 인사라고 하는 건데, 사실 권순일 대법관 여기 키거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권순일 이름을 좀 더 화끈하게 깎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권순일 대법관, 그래 나는 이제 그거의 강도를 봤던, 그 6명 이름이 까졌을 때 김수남 총장 난리 났지. 그렇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5억 걸었잖아 지금 보면은. 근데 민사로 5억 걸었는데 나머지 분들 반응 내가 딱 한 명씩 열갈 수는 없지만 좀 미온적인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경 녀석도 좀 강하게 반박은 했던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그 미온적인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되는데, 사실 미온적인 분들이 의심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 근데 여기서 사실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 있는 인물이 나오거나 뭐 뭔가 하나 좀 빵 하고 터지면 전국이 확 그 특검 쪽으로 쏠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쨌건 유동규까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성남시 의장까지는 갔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면 다 간 거거든. 근데 저기 또 이게 본인이 서명도 하셨고. 아니 근데 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집중해서 이제 며칠 동안 물어야 되는 거는 도대체 성남시청을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성남시청 압수수색 해야지 뭐 그 안에서
결제 문서 같은 것도 나오고 결제권자가 누군지 서명 누가 했는지 다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성남시청 압수수색 안 하는 상황부터가 우리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대기업에서 배임죄로 이제 그 재벌 총수 처벌받을 때 기억을 해보면 재벌 총수는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해. 난 잘 몰랐다. 난 잘 몰랐다. 이재명 결제만 한다며. 했다. 근데 지금 어쨌건 그때 우리 총수들 들어갈 때 보면 밑에 사람 몇 명 같이 들어가지만 총수가 항상 같이 들어가잖아. 결제했으니까. 근데 이번하고 똑같거든 구조는 사실. 뭐 성남시장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으니까. 근데 검찰이 이런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런 총수의 배임 사건은 무조건 총수를 소환하거든. 이재명 지사를 소환할까? 소환. 이걸 소환을 난 못할 것 같아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하거든. 소환을 근데 소환을 하는 게 원래는 하는 게 맞아.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배임 이제 사람들 자꾸 뇌물 하는데 그 영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뇌물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거든. 그렇지. 뇌물이야 뭐 이재명한테 뭐 돈 100원 가는 거 흔적 없으면 끝나는 건데 업무상 배임은 지금 픽스가 된 거니까 그 이재명 시장이 사인할 때 이거 알았냐 몰랐냐 이거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원래는 소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있다. 소환하는 게 꼭 좋은 거냐는 건 모르겠어. 가서 뻔뻔하게 나오겠지 또 이제. 그래. 그래서 해봤더니 뭐 이 시장은 몰랐다는데요. 이러고 무혐의 이래버리면 더 골치 아프고. 그래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땐 이런 거지.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본인이 돈 받아 먹었다 이런 게 나오는 거보다도 무능의 무능 프레임에 그렇지. 갇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같이 뭐 TBS에서 검증하라 그래서 방송 나가가지고 물었던 질문이 그거거든 보니까 당신이 성남시장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 중에 하나인 동두천 시장이었어도 무슨 시리즈 할 수 있었겠냐. 그랬더니만 그때 막 되게 곤란해하더라고 보니까 내 기억에. 그런 것처럼 지금 본인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거치면서 싸워왔다는 업적이라는 것이 이런 식의 그냥 행정권 남용이랑 그냥 뭐 성남시의 특성상 그냥 가능했던 일이다. 예를 들어 화천대유 같은 걸 양주나 동두천 해보려고 해봐 되겠냐고 이게 안 되지. 보면은. 안 먹히지 거기서는. 대장동이 여기 동두천 미군기지 옆에 해보려고 해봐 되겠냐고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동두천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남은 그런 특수한 우리가 보통 교부금을 안 주는 단체 불교부 단체라고 하는데 전국의 불교부 단체 그러니까 다른 곳에 그 세제 지원 없이도 이제 지자체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몇 안 돼. 보면 성남이 거의 1,000억대 이상으로 이제 남겨 먹는 곳이고 나머지 안양 뭐 가끔가다 고향이 됐다 안 됐다 그러고 뭐 그다음에 뭐 수원 있고 이런 식인데 그런 곳들 운영할 때는 무상 시리즈 할 수 있지. 근데 경기도지사만 된다 해도 이재명 후보가 별로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성남시장일 때 오히려 경기도지사일 때보다 더 풍요로웠던 거지. 그 세술 대량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행정가로서 이재명의 능력이라는 거는 돈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인데 경기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전국을 살펴야 되는 대통령 위치에 갔을 때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봤을 때는. 그런 무능 프레임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분명히 본인이 뭐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 어쨌건 민간으로 다 갈 걸 가져왔다고 했다가, 사실 국힘 게이트라는 단어를 쓴 건 뭐가 잘못됐으니까 게이트거든. 그럼 이 사업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저로 돈이 간 거 아니야? 근데 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잘못되지 않았다 쪽으로 하니까 말한 것처럼 무능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 이게 내가 이걸 잘못 파악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못 하니까 계속 꼬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리고 말이 그냥 딱 봐도 그 스윙이 큰 게 무슨 처음에 한전 직원이 이런 소리 하고 나중에 뭐 노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 내용 없는 비유만 계속 하고 다니잖아요 이제 보니까. 그렇지. 한전 직원은 논문 쓸 때 저기 대통령한테 감사도 안 하는데. 나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 이재명 지사가 약간 나 만나본 적 없지만 성격이 약간 불같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막 전화 예전에 끊어버리고. 보면 전화 끊어버리고. 도지사 선거 당선되고 그랬나? 그렇지. 인터뷰하다가 인io 인io 빼버렸잖아. 빼버렸지. 당선 빼버리고 막 인터뷰 안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이 지사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봐. 야 이거 나의 최대 치적이 대장동이야. 내가 여기다가 1,800억 캐시로 1,800억 기부채나 합치면 5천억을 땡겨. 나 최고의 사업이라고 나는 그 생각을 해. 근데 내가 믿었던 유동규가 이거 저 성악가 나와가지고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현장 하는 애를 내가 뽑아다가 말이야. 그렇지. 본부장 시켜주고 어쨌든 시키고 왔잖아. 경기 관광부사 사장도 그렇지. 시켜줬는데 이놈이 알고 봤더니 몇백을 해먹었대. 아수라판을 만들었어. 아수라판. 그럼 열이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럼 원래 이재명 시장 스타일대로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 엎어야지. 뒤집어 봐야 되지. 근데 너무 조용해. 안 친해요 이것만. 난 안 친한데 모르는데. 그지? 난 그게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관리 책임을 잘못 진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 내가 이번에 이재명 캠프라는 곳을 이제 살살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반응이 나오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때 박영선 후보 측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영순 후보도 성격이 굉장히 센 걸로 알려져 있거든. 그렇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캠프 내에서 메시지에 대해 박영순 후보가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갔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땐 이재명도 비슷하게 본인이 메시지 잡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면 뭐 처음에 위리안친이 무슨 뭐 봉고파직이니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바로 목덜미 잡힐 만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론인들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권고사직이라고 잘못 들었잖아. 난 처음에 가지는 줄 알았어. 난 처음에 기사가 처음 떴는데 권고사직. 이준석은 권고사직하고 권고사직이 왜지? 이근석 권고사직하고 그 김기현은 위리안치하라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나갔나 싶었는데 하여튼간 나중에 수정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메시지 이렇게 쏟아내는 거 보니까 실제 본선 가면은 계속 목덜미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게 표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장동 같은 게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에서 민주당에서 들어간 의원들 중에서 아는 사람 없을 거고 그 사람들이 아는 거랑 우리가 아는 거 똑같아. 신문 보고 아침 조간 신문 그렇지. 보고 우와 많이도 먹었네 유동규 이러고. 근데 이 지사의 핵심 브레인이 이제 그 성남시장부터 있었던 뭐 본인이 얘기했던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또 언론에서 보니까 김모 대변인 이러고 원래 내가 알기로는 유동규까지 4인방인 줄 알았는데 유동규 아니라니까 그렇다 치고 보면 한 3명 2019년까지 장비였는데. 그러니까 장비였는데 진짜. 장비였어. 아니, 나중에 이릉정토한테 장비가 없거든. 그래서 그랬나? 어쨌든 어쨌든 뭐 셋넷이라고 치면 그 핵심들 말고는 지금 들어온 의원들은 저 아무래도 여의도에 없었으니까 이 소통이 없고 대면 관계가 없고 신뢰 관계 쌓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소통이나 이런 게 좀 막힌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여든 야든지 간에 지금 대선 캠프가 차려지면은 어느 쪽이든지 메시지 체계 빨리 정리하는 쪽 유리하다. 예를 들어 그 아까 말했지 이재명 지사 쪽 캠프 내가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 후보 캠프랑 해보면서 오세훈 쪽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온라인 대응이 나로 단일화된 거고 할 사람이 없어. 오세훈 쪽은 할 사람이 없어. 내가 그냥 계속 받아친 거고 저쪽은 나름대로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 부친 선수가 무슨 뭐 그 박원순 때 그 피해 호소인 3인방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좀 고민정 이런 사람 나와서 하니까 자기 딴에는 고민정이 이런 거지? 그 오세훈 후보를 이겼으니까 그렇지. 고민정으로 메시지를 내서 대응하면은 상당히 저쪽에 트라우마 걸릴 거 했는데 나오자마자 목덜미 잡히잖아 계속 무슨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저쪽 그 이재명 쪽도 공보 라인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 거기 보면 메시지가 지금 계속 목덜미 잡힐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그 우리 쪽에 이제 캠프 중에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번에 왕자 논란 대응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손가락만 씻었다 이런 거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공보는 확실히 어떤 스타일이 돼야 되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옆에 유능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 당시 화려한 팀이었지. 그래서 그렇게 붙어가지고 메시지를 잘 정제해서 내고 그게 실수 없이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내가 참 여기 전부 다 종편 패널 하던 사람들이지만은 종편 패널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보면은. 그러니까. 삼촌의 반응. 그 삼촌의 반응. 우리 맨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보면은. 그렇지. 왜 왕자가 남아 있을까요 그러면은? 에이 뭐 손가락만 씻었겠죠. 이게 종편식 반응이거든. 아니 뭐 저기 그거 왜 하냐고 그걸 후보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 우리 쪽 보면 윤캠, 뭐 홍캠, 유캠 다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지금 공보 라인이. 적어도 가장 두드러지는 건 지금 이제 캠프가 크고 지지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그 논란을 좀 되로 막을 걸 이제 말로 이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에 너무 많이 나가시더라고. 거기 그 캠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답이 뭐지 하면 다 달라. 그럼 결국 이 후보는 무슨 생각하고 있지라고 또 궁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 나가가지고 능동적 사고로 방송을 하는 건 좋은데 후보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꼬이는 거거든. 아니 그래서 거기 지금 그 공보 라인에 참 친한 사람들 많이 있긴 하지만 거기 공보 라인을 좀 정리를 하고 새로 재편해야 될 거라는 얘기들은 있는 것 같아. 캠프 내에서도. 근데 모르겠네. 실제 어떻게 될지. 근데 꼭 그 선거 때는 누가 나간다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거기 캠프에 있는 사람들 종편 패널로서는 A급이라니까 다들. 그렇지. 다들 최다 출연자들이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많이 모아놨더만. 근데 종편이 최다 출연자인 이유는 어떤 우리가 알잖아. 종이 한 장 들려보내도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이 종편 패널 하는 거야. 다음에 한 장만 있으면 한 3시간 반을 떠들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이게 종편 패널의 본성이라고. 몰라도 죽어도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해. 그러니까 말이 끊기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아무 말 하고. 그래서 손을 손가락만 씻었겠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
그날 그치 그날 김용남 대변인도 내가 아침에 라이브로 들었는데 그냥 방송하듯이 했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그게 활자화되는 순간은 손가락을 씻었나 보죠 뭐 이러고. 완전히 그냥 그게 그러니까. 희화의 끝판왕이 돼버리니까. 조금은 더 이제 종편 5시형 패널보다는 아침 라디오형 패널이 나가야지. 내가 한마디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라디오를 하던 사람들은 말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 보면은. 근데 5시는 시청률 경쟁이잖아. 가가지고 말 안 되는 소리 하고 솔직히 그 사람들이 캠프에 썼으면 더 했어. 가가지고 왕자만 섰을까 이지랄하고 이랬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캠프에 그 있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가가지고 왕자만 썼을 거야 이랬을 사람들이라니까. 그치. 황자도 썼나요? 그랬을 사람 그런 스타일로 방송했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안 돼 절대 그렇게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솔직히 대표니까 왜? 아니. 대표니까 캠프에 이런 얘기들 전달 못하지. 윤이나 홍이나 나는 윤 총장한테는 마음대로 해. 얘기해? 예? 얘기해? 아니 뭐 불편한 거 있으면은 얘기하고. 총장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거 내가 웃긴 게 뭐지? 왜? 해보자. 뭐 있어? 예찬이가 뭐 사고나 하나 친 게 있었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상한 말을 했대. 근데 예찬이가 그게 와전됐다고 해가 나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형 말이 와전된 거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예찬이가 알았다. 야 예찬아 그 정치하고 그렇게 선거하다 보면은 그 일 말 많은데 그거 내가 한 번도 너한테 그 말 때문에 뭐라 안 한다. 근데 예찬이 막 진짜 억울하니까 계속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마침 내가 윤 총장 만날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찬이 또 전화하니까 또 내가 뭘 하려고 전화한 줄 알고 형 미안하다 근데 야 옆에 총장 바꿔줄게 이렇게 하니까 당황하더라고. 당황하지. 그러니까 소통은 되고 있는 거지. 윤 총장, 뭐 홍 대표. 아니 홍 대표도 소통되고 다 되지. 그냥 후보들 소통 안 돼서 뭐가 있겠어.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그 각자 서로 자기도 이제 캠프 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밖에서 이제 우리 약간 할리우드 할 때도 있고 한 거지만은 소통이 다 잘 되지. 아니 근데 그래도 예를 들면 지금 예전 윤 총장 캠프의 메시지 전달이나 공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는 있잖아 윤 총장한테. 사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같다. 근데 내가 이제 나의 이제 정치하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좀 시어머니짓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의 항상 철학은 모든 사람은 그 똥줄이 타야 변화를 한다. 근데 똥줄이 너무 늦게 타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근데 이제 똥줄 타면 본선이면 같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가 변화가 잘 안 된다는 사람들 보면은 끝까지 그 절박함 못 느껴갈 변화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절박함을 느끼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부터 그 사람의 역량인 거라고 난 보는. 자 그러면 이거 어차피 후보는 윤 아니면 홍이잖아. 그럼 안 되나? 그건 여기 뭔 지금 소리야? 우리 지금 유도 공정 있고 경선을 원수. 지금. 야, 4명이야, 4명. 아니, 넷 중에 하나. 아 그래? 넷 중에 하나. 자 그럼 우리 둘이 할 때 가서 그런 얘기하고 우리 둘이 가서. 자, 넷 중에 하나. 그러면 누가 올라왔을 때 그럼 대표가 뭐 해줄 수 있냐? 원포인트 레슨 하나씩. 비단 주머니 지금 원래 3개 얘기했었는데 지금 한 10개 넘게 만들고 있어. 지금. 그럼 윤이 올라가면 뭐 해줄 거야? 윤을 위해. 그러니까 윤이 올라갔을 때 10개? 아니 각 하나씩 부분별로 그래도 윤, 해서? 홍, 유. 누가 올라와도 똑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거예요. 보면.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없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아마 후보 경선이 끝날 텐데 11월 5일 날. 11월 5일이지. 토요일, 일요일 동안 우선 사전 정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뿅 월요일부터 달릴 거예요. 이벤트나 뭐 이런 거. 그러면 당주도로 선거를 재밌겠네. 끌어가야 되겠네. 캠프에 맡기는 것보다 후보 캠프보다. 그것도 나는 마음을 굉장히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게 초반에는 이제 막 캠프에서 와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또 한번 붙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후보한테 혼나고 첫 번째 쫓겨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가 진정한 캠프다 저희 우리 보고 있지. 예전에 2012년에 한번 중간 2012년에 보면 정리했듯이 완장찬 사람들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번 후보한테 욕 먹고 정리되고. 곧 정리돼. 비단 주머니 좀 궁금하네. 한 10개쯤 되면. 아니 나는 많이 그게 마련했네. 궁금했지. 뭐. 후보별로 약간 원포인트 맞춤형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단점들이 보이니까. 그거 윤, 잘못 홍. 얘기하면 또 누구 편든다 그래. 아니 한 사람씩 다 그냥 다 있을 거니까. 그래서 들어보면 어느 편이라고 사람들이 해석한다고. 그렇구나. 이 사람아. 그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할 때나 해. 내 맘대로 해야지 뭐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이제 조금 난처한 얘기 좀 하자. 뭐 고발사주. 대장동 더 하고. 대장동 더 하고 싶어? 뭐 할 게 더 있어. 이제 뭐 대장동 거의 다 하고 지금 이제 캠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대장 뭐 맘대로 하는 거야. 나 대장동 그거 궁금해. 그래 요거 하고 그러면 청와대가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문통이 엄중히 생각한다고 하는 게 실제로 엄중히를 얼마나 생각할지 내가 모르겠는데 엄중히 생각한다고 얘기한 게 보니까 광주 버스 사고
최근에 공분 저 사망 사건 여하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 그 일본 그 소마가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막말한 거. 그거 세 개 때 엄중히 생각한다 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이야. 뭘까? 나는 뭔가 엄중한 걸 갖고 있다. 청와대가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 안 한다. 후보 되는 사람은 나한테 연락해라. 사실 그거지. 그러니까 청와대가 의지가 있으면 수사가 조금 더 물론 청와대가 관여를 한다기보다 확찰을 가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떤 의중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 아니 근데 지금 약간 좀 이상하다기보다 생각해봐. 현 정부 박범계 장관이 제일 뭐라 그러는 게 피의 사실 나가는 거잖아. 검찰 수사 상황. 근데 지금 검찰에서 매일 하나씩 나오잖아. 언론사 돌아오면서 거의 단독으로. 자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만약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보다도 그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한 세력 교체에 더 초기에 방점을 찍고 움직일 거라는 거야. 내가 이재명이라면 그러니까 되는 순간 친노가 학살이지. 김대중의 민주당을 친문의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노력 정도를 그대로 할 거란 말이지. 그럼 나는 1단계로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 이런 화천대유 건이나 이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을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그 완전 조립품은 아니되 밀키트 형태로 다 들고 나가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만 그냥 소태만 부어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밀키트 형태로 다 준비해서 검찰이 그 상태로 들고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래야지 만약에 그렇게 돼도 그 밀키트로 이제 좀 딜을 할 수 있겠지. 그럴 거야. 봐봐 지금 수사 상황들이 막 보도가 되는데 여당의 후보에 관한 건데 예전 같으면 박범계 나와가지고 피의 사실이 유출되고 있다는 둥 뭐 엄중히 뭐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청와대는. 자기들 냄새 맡았고 뭔가 이제 쿠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 그 반조리 상태로 놔둬가지고 나중에 그 후보가 돼서 찾아오면은 해독만 하면 되게 그냥 나중에 해독만 하면 되게. 내가 보니까 그 동네도 이번에 후보가 누가 돼도 대선 결과 어떻게 됐는데 10년 내전의 시작이야 이제. 뭐 한번 해봐. 분당에 나오는데 뭐 10년 해봐. 지긋지긋해. 서른원 멘트 보면은 같이 가겠어. 그럼 10년 내전이야 거기도. 그러니까. 고발 사주 그거 하고 싶어? 네, 고발 사주 해야지. 고발 사주. 이건 해야 돼. 궁금하잖아. 뭐 되게 너는 이렇게 불리한 건 안 하려고. 야 얘는 그러니까 되게 윤캐마스라 그러지. 고객의 대변자인 척하고 되게 멋있는 척한다. 와. 아니 궁금하잖아.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난 안 궁금해. 그렇지. 뭐야 안 궁금해? 난 그걸 알고 싶지 않은 거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불리한 거 안 하면 더 욕 먹는다. 난 원래 욕을 먹고 사는 사나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고발 사주 다 터졌을 때 김웅 의원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랬잖아.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해서.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사실 지금 정도 상황이 되면. 자, 나는 우선 김웅 의원이랑 뭐 김웅 의심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주체들의 반응을 보면 놀랐던 것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또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미안할 거 없어. 안철수 대표와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극한으로 치달을 때는 보통 누구의 역할이 있냐면은 안빠들의 역할이 있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내가 공천 안 주려고 난리치고 이랬을 때 자, 분명히 공천을 누가 안 주면은 내가 피해자잖아. 근데 온라인상에서 나를 계속 공격해. 그래가지고 그 유언비어 유포하고 이러면서 나를 이제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놈이다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열받아서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엔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난 그럼 내가 보통은 경고를 하지 처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사실 있던 걸 얘기하고 나는 항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런 극빠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말해봐라. 그렇지. 우리 안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렇지. 말하면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 안 빨하면은.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합당 협상 과정에도 실제 있었던 나는 얘기 안 하려고 끝까지 있었는데 계속 와서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그러니까 그 고발 사주권이 있어가지고 김웅 의원의 역할도 약간 모호한 게 자 당이 있고 김웅 의원이 있고 만약 윤석열 캠프가 있고 그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당 입장에서는 김웅 의원이 전달해가지고 당에 넘긴 이후부터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크게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어. 왜냐하면 그 고발장 위에
검찰이 작성하며 쓰여 있는 게 아닌 이상 그걸 당에서 몰랐으면은 뭐 당에서 받아서 뭐 예를 들어 실무 작업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거는 당연히 뭐 제보 들어온 걸 바탕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그거를 김웅 의원이 누구에게 받았는지 인지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거든. 그런데 그럼 김웅 의원은 그럼 왜 그걸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해? 실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른다고 이야기할까 봤을 때는 오히려 당을 보호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거야. 봤을 때는. 당을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을 생각했다면 그럴 이유는 없어 김웅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김웅 의원이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잘 상황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상황, 약간 그 교착 상태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주체가 여기 중에서 어딜까? 봤을 때는 나는 손준성 검사와 그 윗선을 지목받은 윤 총장이라 보는 거거든. 당연하지. 이 교착 상태니까. 앞으로 한 발짝도 수사가 나갈 수 없는 상태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이 상황에서 당은 오히려 빨리 이걸 끝내고 싶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정리하고 진짜 고발 사주가 있었으면은 그게 책임지는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끝내면 되지. 우리는 그 다음에 경선하면 되지. 근데 이게 교착 상태가 되면 당에 지속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는 그러니까. 건데.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당은 분명히 이득 보는 게 없고. 자 그럼 다른 홍보부 이득 보는 건 없어 지금 교착 상태로 가면은. 유승민 후보 이득 보는 거 없어. 그렇지.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반응은 여기 뭐였냐면은 김웅이 윤석열 총장을 그렇지. 골탕 먹이려고 공작을 했고 그렇지. 그 뒤에는 유승민과 이준석이 있고 뭐 다 잘 안 해. 이거 다 그러니까 읽어봐. 이거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기본적인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보면은 우리 윤 총장은 그럴 리가 없는 분이야. 다 니네가 여기를 엿먹이려고 기획한 것이고. 김웅원이 또 유승민 후보 캠프에 있었으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아까 내가 그냥 보는 상황이 맞다 그러면은 김웅 의원도 사실 별로 책임질 건 없어. 사실 법적으로도 좀 법적으로 그래요. 별로 책임질 게 없어. 받은 거잖아.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써서 보냈다고 해도 손준성 검사가 그걸 썼으면 그거 직권남용 안 되거든. 아니잖아. 남을 시켰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지시받았을 때 또 그 그렇지. 지시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틀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앉아서 봤을 때 이상한데 왜 그 윤석열 후보 측 지지자들이 김웅 의원을 악인으로 상정하고 공격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약간 되게 의아했어 처음부터 보면. 왜냐면 내가 봤을 땐 저러다가 만약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버리면은 당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당내 여러 인사 관련 사건에 대해 가지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고 모든 주체가 당내 다른 인사에게 그 지목하는 일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 생각엔 굉장히 대응이 이상하다. 그럼 일단은 지켜본다. 그거는 당내에서 더 뭐 진상 조사하고 하고 말 것도 없고 일단 지켜본다. 나는 그래서 우선 그 작성자가 누구냐가 제일 궁금하고 지금 그렇지, 상황에서. 그게 제일 궁금하지. 제일 당장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김호수 총장에게 내가 계속 요구했던 게 수사를 빨리 해라 이런 거고 나는 지금 예를 들어 캠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고 근데 누가 자꾸 그런 기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버 플러스 그 빠들은 좀 그런 유튜브가 좀 있긴 오히려 한데.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는 그런 교착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뭐 여당에서는 뭐 이 대표가 뭐 이거 진상 뭐 조사도 하고 당에서 알아본다 놓고 결국 다 묻었고 뭐 김웅이 결국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뭐 제가 검찰이 개입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검찰에 갖다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당을 공격하기 되게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아서 김웅원이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빨리 김웅 의원이 뭔가 진실을 밝혔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 뭐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당은 답답한 입장이고 하지만 어쨌든 당 입장은 맞고 가겠다. 근데 그와 관계없이 진짜 김웅 의원 때려서 얻는 건 뭐지? 오늘 입장이 하나 나오긴 했더라고. 뭐라고? 김웅원이 한마디 했더라. 뭐라고? 나는 전화를 안 했다고 조성원 씨랑 뭐 안 했다고 한 적은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계속. 원래 피의자 신문 받을 때 우리가 예전에도 삼성 다닐 때 삼성 법무팀 있을 때 뭐 사건 피의자 조사 받으러 할 때 교육시키잖아. 뭐라고 교육시키냐면 그냥 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난처하면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납니다. 난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치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김웅 의원이 이준석한테 문건을 준 일이 있나? 없지. 없잖아. 이준석 김웅 의원한테 문건을 준 일이 있나? 없잖아. 나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누가 손준성 검사의 지시를 해서 손준성 검사가 의원을 줬느냐 아니면 김웅원이 또 다른 사람 통해 전달 받았냐 이런 건데 근데 왜 이게 이준석의 음모지? 나는 근데 뭐 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난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날 일은 없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이거는 기억이 그 안 난다는 머리 좀 거죠. 기본적인 머리 좋은 사람이 총선 때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그건 되게 특수한 일이고 이례적인 일인데 그걸 기억을 못 하겠어. 근데 뭐 본인이 기억 안 난다. 이걸 털지 않으면 이게 계속 부담이 되긴 할 것 같거든. 이번에 조성은 씨가 선대위 부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면은. 근데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나도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어. 그때 최고위원은 당연직이었어 자동이었어. 그걸 아무나 다 주는 거 아니야? 붙자 들어간 거. 그러니까 나 그래서 선대위 부대변인 뭐 이런 거. 나도 선대위 부위원장했더니 처음 완전 선대 회의를 간 기억이 없어가지고 난 내 선거 지역에서 뛰나 바쁘니까. 공수처에서 어쨌건 뭐 박전 원장도 입건을 했더라고. 균형 맞춰야 되니까. 근데 입건만 한 건가 그러면은? 아니 왜냐면 생각해봐. 공수처 그 김준호 공수처장이 뭐 예전에 뭐 형법책 옛날 거 들고 막 이렇게 테이프에 나오고 뭐 나에겐 12명이라고 그랬냐? 뭐 하여튼 12명 이순 장군이고 뭐냐 저 그 12제장가? 검사 얼마 없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거 한다고. 뭐 할 때부터 약간 연습을 하더니 이제 약간 정치적이 됐어 사람이. 그거 아니야. 대장동 이빠이 지금 저 나오니까 물을 하나 타긴 타야 되겠는데 그냥 녹음 파일을 풀었는데 녹음 파일만 풀면 불공정하다 그럴 테니 우리 박지원도 입건했는 걸 그래가지고 정치적 피의사실 목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뭐 이렇게 또 근데 이번에 공수처 약간 약 올릴 수는 있겠지만 공수처가 이번에 갑자기 그걸 했거든. 예산책 중에서 로고 바꾼다 그랬거든. 공수처 로고? 공수처가 지금 약간 그 태극마크 로고거든. 뭐로 바꾼다? 그래서 CI 이제 로고 공모 들어가나 봐. 그래가지고 후가 성과를 내라고 로고 바꿀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인력으로 원래 모든 행정기관이 그 태극 로고를 쓰잖아 박근혜 정부 이후로. 근데 거의 유일하게 그거 안 쓰는 곳이 행정부 내에서 안 쓰는 건 검찰이야. 그렇지. 부러웠나 봐. 공수처가. 그렇지. 공수처도 좀 검찰처럼 좀 그랬으면. 근데 모르겠네. 검찰에 이재명 지사 소환하고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 소환 중에서 어느 게 빠를지 모르겠으나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난 모르고 몰라도 공수처에서 소환하고 있길 바랄 걸 아마. 그러겠지. 그럼 소환하면 오히려 더 낫지. 그럼 포토라인 한번 딱 서가지고 탄압받는 이미지 한번 하고 딱 가가지고 공수처 그 검사들 얼마나 경력 뒤지던 검사들 앞에 딱 서가지고 다리 쫙 벌리고 해봐. 뭐 이러면은 쩍벌. 잠깐만요. 제가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럴 걸. 왜냐면 피의자하고 검사 사이 힘의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바랄 거야. 하나 더 바라면 영장치기도 바랄 걸. 하러 갔다 오지 뭐 이러고. 그때 이권에 따라서 공수처 만세 막 이랬잖아 옆에서. 아 그러니까 그거는 공수처가 총장이 좀 어려워한 뭔가 거지. 말릴 때 공수처 도와주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건 좀 다르겠지. 이재명 지사는. 그렇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는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 소환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소환 이코를 유죄로 많이 본다고 검찰이 함부로 못 부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검찰도 고민이 많을 거야. 근데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소환을 해서 조사를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제 그 남욱 변호사가 이제 들어온다잖아 이제 보면. 들어온대? 들어온대? 샌디에고에서? 그런 얘기가 파다해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남욱 변호사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 옛날 BBK 때 보면 김경준이 들어오면 끝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그 아니, 양반이 키는 키니까. 너랑 연수원 옆반이라며. 너도 좀 그런 것도 좀 하지. 돈도 좀 벌지. 그래,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나는 나도 오빠라도 잘해줄 수 있는데. 그 시점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남욱 변호사가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결국엔 지금 본인이 뭐 샌디에고 도피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 결심을 언제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아닐까. 왜냐면 남욱은 들어와서 정리 안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해봐. 남욱이 3개월 전인가 역삼동 건물 샀다며. 그렇지. 그 300 2달 전에 원짜리. 차 바꿨다며. 뭐 언론 보도 보면. 그럼 미국으로 도피할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정리를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고 애들까지 다 데려가서 뭐 어떻게 하겠냐고 거기서. 그렇잖아? 저 무슨 어떤 한국 사람 뭐 이렇게 품속에 있는 애 보면 무서울 거 아니야. 어디서 보냈나? 무슨 트레이닝 애들인가 이러고. 얼마 여기도 파타야 이거 이러고 무섭잖아. 파타야 왜 또 거기서 파타야가 나와? 아니 뭐 그냥 알아서 그거 재밌더라. 생각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파타야의 싶다. 살인지 재밌지? 그거 재밌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얼마나 편을 못 무섭겠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들어올 거고 하나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검찰에 누구야? 지금 김태훈 사차장하고 위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건 완전 윤 전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자기들은 진짜 곤란해지니 이 수사를 막으려고 그럴 텐데
그 밑에 있는 부장들이나 부부장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옛날 BBK 건 때문에. 그렇지. 어? 나중에 했다가 골로 야 가는데. 나는 검찰 한 20년 더 있어야 되는데 뭐 이재명이 대통령 20년 30년 할 것도 아니고 BBK? BBK랑 그때 그치, 도국 그치, 공당 때문에 맞아. 그치. 언젠가 한번 상황이 바뀌면 우리 다 날아갈 수 있으니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이런 정형하게 녹음 파일을 검찰에 던지고 언론에 던지는 바람에 이게 항상 보면은 그때 태블릿 때도 비슷했어. 이 언론에서 먼저 달리면 검찰이 안 하면 욕을 뒤지게 먹거든. 그렇지. 왜 진짜 언론에 먼저 나오고 니네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치. 지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 진짜 수사하기 싫을 거야. 그런데 성남시청 압수수색 안 하는 거는 어떤 그게 식으로 문제지. 변명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동규 하나 이제 구속했으니까 이 이후에 잠깐 시간을 좀 끌고 좀 이렇게 아니, 끌고 원래 가려고 하는 관공서 것 같아. 압수수색이 제일 쉬운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지.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그리고 사실 뭐 특검하면 민주당이 계속 뭐 시간 끌기용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특검이 왜 시간 끌는 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제 검찰은 수사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 특검 하니까 너네 지금 스톱 이게 아니고 그렇지. 검찰은 계속 수사하고 마지막에 뭐 좀 오래 걸리겠지만 특검이 딱 정해지면 그다음에 특검 인계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처하다는 뜻인 것 같아 민주당이. 어우. 채팅창에는 누구 바가 많나? 몰라 너무 빨라가지고 일단은 준스톤바가 제일 많겠지 오늘은. 여기 원래 예전에 스톤 대전할 때 윤바와 준순돈바의 빡신 대결이 있었지. 개혁보수님 학문 어는 필패다. 이재명 잡을 사람은 유승민뿐 이런 그 댓글도 있고. 세상에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더러운 채팅방이 있을까? 학문 얘기만 올라오는 이런 지금. 나 진짜 나 이게 지금 뭐 대선 토론에 야, 한국이 무야홍 많이 올라오는데 무대홍. 아니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2030에서 인기 많더라고. 확실히 여론조사하고. 그거 왜 그런 거야? 어? 왜 그런 거야? 원래 사실은 예전에 2017년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면 내가 진짜 그래서 두려운 게 어. 그 내 지금 약간 체감으로는 진짜 한 나한테 오는 그 인스타그램 메시지라는 거한 90% 정도는 홍준표 대표 지지성에 강한 거 같아요. 무야홍이구나. 근데 그냥 내가 이제 약간 나중에 이제 누가 되는지가 오해 살 만한 게 내가 홍 후보를 무슨 지원이라도 조직적으로 하라고 시켰나라는 오해 받을까 되게 두려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거든. 뭐 인적 지원, 물적 지원 해준 것도 없거니와 제도상의 유리함도 제공해 준 바 없고. 근데 이상하다. 왜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예.